7월 29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38일째 진행되어 온 포스코 비리 수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동아 포스코 부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두 번째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동아 부회장은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처음부터 집중적인 수사를 받아왔는데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니까 여기저기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비판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보수 언론조차도 포스코의 함부를 못 찾고 무리하게 칼만 들이댄 검찰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검찰의 부패 개혁, 부패 척결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름대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포스코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부패 척결이라는 것이 원래 정권이 바뀌기 전에 1차로 먼저 한번 틀어서 나올 만한 소지들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 입도 어지간하면 다 맞춥니다. 그리고 세월이 4, 5년 흘러가면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어떤 부패들을 수사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아 부회장에서 한 칸 더 올라가면 바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그리고 그들에게 이 부패한 어떤 부분을 지시했던 권력의 핵심 이런 식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이 방어벽일 수 있습니다. 이걸 수사를 막고 저지해야 되는 쪽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포스코 수사 더 나아가서 뭐 4대강도 했고 과거에는 원전 비리도 했고 이런 수사들을 광범위하게 벌여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실무선에서 뭐 하청회사에서 비리는 잡히는데 본질적인 핵심적 비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비리가 없었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진 지오텍을 인수하고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하고 포스코가 자원외교에 매몰되고 그리고 수십 개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더 쳐주고 자원외교 한다면서 캐나다의 하베스트나 날 정유회사를 인수하고 그래가지고 1,300억 주고 산 걸 몇 년 만에 300억에 팔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벌어지는 배후에 아무런 부패가 없이 정책적 판단만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듯이 성공한 도둑질은 부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의 핵심에서 권력의 핵심들이 했다면 어지간히 그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해외로 빼돌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원활하게 지금 시점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이 수사를 방해하는 언론, 법조계 등이 보통이 아닙니다. 대한변협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다. 대한변협이나 민변 이런 단체들은 부패 척결하면 박수를 보내야 되는 단체인데요. 이런 단체도 정권이 부패 척결 수사하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못마땅하게 생각하지요. 또 대기업들 못마땅하게 생각하지요. 언론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 애초에 부패 척결 수사는 그야말로 원활하게 수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또 의견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또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부패 척결을 하겠다. 계속 해나가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정말로 큰 정권적 차원의 부패는 다 빠져버리고 공무원들이 좀 해먹은 각 부서별로 공직자 부패나 척결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 부패 척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과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방산 비리만 해도요.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수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방위로 광범위하게 있게 되면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에 칼을 들고 달라들었다가 자기 발등이나 찍고 제대로 된 거 하나 나타내지도 잡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 무능을 드러내고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수사만 끝이 나면 바로 레임덕이 올 거다. 이렇게 뒤에서 조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부패 척결 수사가 잘 안 되기를 바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를 바라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죠. 9월달 전에 의미 있는 사람을 포트라인에 세우지 못하면 부패 척결 수사는 그야말로 허지부지 되어 갈 수도 있고 그 결론적인 어떤 과정에서 정권의 레임덕이 왔다라고 하면서 결국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전면적 저항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부분에 대한 검찰의 애로사항,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럴 수 있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 자, 하지만 사법부도 저는 판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연성과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러면 구속을 해서 그 수사를 하는 부분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영장을 갖다가 기각시켜버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검찰이 과연 제대로 부패 척결 수사를 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검찰 혼자 부패 척결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금 벽에 부딪힌 부패 척결 문제, 청와대는 총리,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LNG 아시죠? 천연가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액화 천연가스. 제가 지난번에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이렇게 세계 에너지의 향방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속에서 그걸 모르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자주 개발을 한다라는 핑계로 수십조를 날리는 이런 공기업들은 차라리 민영화 해버리는 게 낫다. 존재 가치가 없다. 정권의 부패에 이용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얼마 전에 입증이 되었어요. 며칠 전 한 언론은 한국의 LNG 도입 가격이요, 가격은 이전에 한참 비쌀 때에 비해서 반값이 됐는데 한국에서 내린 가격은 24%밖에 안 내렸다. 즉 미국은 42%가 내려갔고 일본은 33%가 내려갔고 독일은 30%가 내려갔는데 한국은 24%밖에 안 내렸다.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거를 가스관으로 도입하는 유럽이나 자체에서 셀가스가 나오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하고 비교하더라도요 우리가 적게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세계 1위의 LNG 도입국이고 한국은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는 가스공사 같은 회사가 단독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40개쯤 되는 민간 기업들이 경쟁을 해서 도입하는데요. 그런 어떤 민간 기업의 경쟁 가격보다도 한국의 도입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비쌌고 올해도 비쌉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가 가스를 갖다가 개발하고 도입하는 전문회사인데 경쟁을 하는 수십 개가 있는 일본보다도 평균 도입 단가가 비싸다. 세계 2위 도입국에서. 그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기 계약을 한다. 누가 장기 계약해라 그랬습니까? 지금 가스가 세계적으로 넘치는데요. 선물시장이나 서합시장 이런 부분을 가서 그때그때 대처하면서 수입을 하면 될 건데 우리는 뭐 정부 공영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장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바뀌면 도입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고 과거에는 가스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였지만은 지금은 넘쳐나는 것이 가스인데 제가 미국의 셀가스 이야기 몇 번 했습니까? 이렇게 환경이 바뀔 거라고 되면 계약을 갖다가 점점 새로운 계약부터는 줄여가지고 계약선을 다변화하면서 가격 경쟁을 시켜서 가져오는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 1년에요
가스를 갖다가 수입하는 양이요. 한 35조 정도를 수입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단일 기업으로는 가스공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한대요. 요즘 공급하려는 사람이 넘쳐 있는데 수입하는 단일 기업인 한국의 가스공사가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없이 수입하고 또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격을 낮추지를 않고 있는 이런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뭔가가 설명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문제나 부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 보도하지도 않고 자원에게 비리만 터졌다면 맨날 개발하려다가 원래 선의로 자주 개발해서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하려 했는데 일이 잘 안 됐다. 뭐 돈을 날릴 수 있는 거다. 정책적인 문제다. 이래버리면 또 끝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가스, 세일가스의 혁명, 그리고 또 이 가스, 이 공급원의 다변화, 그리고 그때그때의 이 가격 추세를 반영하는 선물 거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민간 기업들이 가스를 도입하게 하고요. 이제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사서 도입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석유나 가스가 정부가 나서서 대량 도입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중에 완전히 전력이 부족해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이런 사태가 있을까봐 석유공사, 가스공사 시켰는데요. 이제 그런 시대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 하면 민간끼리 경쟁을 시켜서 그런 일본이 훨씬 더 한국보다 싸게 사와서 또 싸게 팔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이런 일에 대해서 왜 이러는가 들은 가 좀 있는데요. 정말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대로 둘 것인지, 오히려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도입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 그리고 쓸데없는데 해외 투자해서 돈 날리고 수상하게 날리고 부패와 연관되는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 이런 걸 없애는 것이 현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개혁 아니겠습니까?